자, 우리가 기다렸던 전기차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낮은 가격. 낮은 가격인지는 아직 몰라요. 가격은 이제 추후에 공개가 된다고 하고, 작은 차체지만 긴 주행거리,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 다양한 편의 장비를 갖춘 진짜 좋은 전기차가 나왔거든요. 아마 이 차가 소형 전기차는 국내에서 전부 올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아 EV3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아 EV3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모두가 이런 전기차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작은 전기차들은 현대차 그룹에서 내연기관을 컨버전해서 전기차로 만들곤 했는데, EV3부터는 이제 EGMP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EGMP 플랫폼도 결국에는 굉장히 유연한 플랫폼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EGMP 플랫폼으로 소형차가 저렴한 가격에 나오게 되면 내연기관을 컨버전한 전기차는 사실 살아남기가 쉽진 않은데, 니로는 그냥 살려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근데 아마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거나 이런 변주를 조금은 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전망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행거리겠죠.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버전이 있는데, 롱레인지 버전 같은 경우는 500km를 넘게 갑니다. 그리고 WLTP 기준으로는 600km를 간다고 하네요. 자, 이 정도 사이즈의 가격이 괜찮은데 500km를 넘게 간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아마 보조금을 받게 되면 스탠다드 버전이 3,500만 원, 롱레인지 버전이 한 3,900만 원,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요즘 기아차에 이렇게 날카롭게 뻗어 있는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이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오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깜빡이고 있고, 방향 지시등과 주간 주행등이 함께 사용된다, 이런 것도 특징이고, 이 옆쪽으로 램프가 촘촘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렴한 버전 같았으면 이렇게 LED가 촘촘하게 들어가진 않고 그냥 큰 거 2개 뭐 이렇게 박혔을 텐데, 지금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 차는 이제 GT 라인입니다. GT 라인이라 뭐 범퍼 하단이나 이런 장식들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 색상은 현대 N 아니야? 이제 GT 라인, 기아 GT 라인 색상을 이제 현대 N으로 바꿨나 봅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헤드램프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한데, 이 범퍼와 맞닿은 부분들, 이 부분도 입체적으로 처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음영이 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보닛 같은 경우도 굴곡이 한번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접어놨거든요. 그래서 은은하게 보입니다. 은은하게 입체적인 느낌이 보여요. 충전구가 뒤에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충전구는 오른쪽 옆쪽에 있습니다. 조수석 쪽에 있어요. 충전할 때 조금 곤란하죠. 사실 뭐 앞쪽 정가운데 있거나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뒤쪽으로 왜 만들지 못했을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V2L도 가능합니다. 이 작은 차가 어쨌든 EGMP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V2L도 가능한 구조예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휠이 적용됐습니다. 이거 약간 그 손톱깎이 같은 느낌인데, 손톱깎이 모양의 휠. 사실 디자인만 이럴 뿐이지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의 휠입니다. 자, 1번 모델의 휠도 조금 화려하죠. 도어는 이렇게 끝부분이 나오는 타입이고요. 뒷문은 C필러 쪽에서 손잡이를 당겨서 열게 됩니다. 그리고 필러 부분들, 그리고 이 C필러 부분까지도 검게 마감을 했고, 이 위에는 이제 바디 컬러가 동일하게 가다 보니까 좀 더 자동차가 날렵해 보이는 느낌. 아, 근데 이게 작은 차거든요. 비율이 좋네. 어쨌든 EGMP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휠 베이스를 일단 극단적으로 좀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더 날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도어 하단 쪽에 저런 장식까지도 마련해놨고, 이런 크레딩들도 검게 마감을 해놓으면서 좀 더 두껍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나름 각진 SUV의 모습인데 스포티함까지도 얼추 느껴져요. 자, 갈수록 좀 난해해지곤 있는데 테일램프 디자인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상하진 않아요. 어쨌든 차체 외곽선에 따라서 이 램프가 들어오고 가운데에 살짝 침범한 그런 느낌인데, 이 조명도 상당히 밝은 편이고 존재감도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엄청 넓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시트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거든요. 거의 한 45도, 50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손해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크기, 세그먼트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끝부분도 살짝 깎여 있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은 뭐 시트를 접고 시트를 세우고 좀 각도를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하면 그래도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트렁크 공간이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공간도 뭐 엄청나게 넓은 수납 공간이 있는 거 아니고요. 이것도 플라스틱을 한번 가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렴한 소형차의 그 플라스틱 느낌은 아니고 살짝 표면을 매끈하게 좀 다듬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도어 패널 쪽에 이렇게 열선, 통풍, 휠 열선, 메모리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별도로 빼놓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트를 조절할 때 거의 왼쪽으로 이제 시트 쪽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시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별도로 빼놓는다, 이것도 뭐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 마감 소재들도 저렴한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살짝 저렴한 플라스틱. 요 밑에는 이 트렁크 안쪽보다는 조금 저렴한 플라스틱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시트 투톤으로 처리가 됐고 가운데 노란 액센트까지도 들어갔고 좀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자, 일단 아래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EGMP 플랫폼의 특징이자 혜택이기도 한데, 일단 공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넓고 새로운 스티어링 휠, 드라이브 모드 버튼까지도 있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 번갈아게 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소형차에도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10.3인치가 들어가고요. 가운데 부분에도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 마감도 괜찮은 편이고요. 뭐 이제는 에너지 회생 제동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또 처음 보는 것 같네. 이것도 분위기가 색다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차체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는 이 뒤쪽에 있어요. 전원 버튼, 그리고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 끝쪽을. 이 버튼들 마감 사용 느낌 이런 거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런 거 버튼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햅틱 반응을 주거든요. 상당히 좋은 느낌이고, 아래쪽에 USB-C 타입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있고요. 수납 공간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밑에 공간에 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수납 공간을 없애버렸고, 이걸 이렇게 빼면은 간이 테이블이 나옵니다. 저는 그 사회생활이 너무 바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촬영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요즘 그 살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스케줄이 너무 빡세가지고 회사에서 밥을 안 먹여요. 그래서 차에서 막 김밥 먹고 이럴 때가 많은데 이런 테이블 진짜 필요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좋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자동차는 그동안 이제 뒷좌석만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뭐 앞좌석 테이블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무언가를 먹거나 노트북을 놓고 뭐 작업하기도 좋고, 이 전기차는 쾌적한 실내 환경이 되잖아요. 공회전 없이 그냥 에어컨도 계속 틀어놓을 수도 있고 전기를 꽂아서 쓸 수도 있고, 또 업무 환경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시트도 뒤로 굉장히 편안하게 전 지금 버튼 하나만 눌렀을 뿐인데 이렇게 릴렉션 시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하면서 쉴 수도 있고, 그리고 USB 포트도 이제 곳곳에 있어서 전자장비 활용하면서 약간 개인 간이 사무실.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쫓겨나면 이런 차 하나 사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쓰는 거지. 몰래 회사에서 이제 멀티탭 이렇게 내려가지고 2차 충전하고 그 전기로 난 이제 또 따로 쓰고 뭐 그럽니다. 야, 이게 아직 명확하게 가격이 딱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EV6보다 저렴할 거고, 이게 막 4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이걸 살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3천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것 같은데, 만약 3천만 원대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수입 소형 전기차들 많이 있거든요. SUV 스타일.
몇몇 브랜드 굉장히 많은데 그 브랜드들을 전부 올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들 있죠. 코나 전기차, 그리고 니로 전기차, 이런 차들도 전부 올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뒷좌석은 뭐 별게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넓은 공간, 그리고 수납 공간은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송풍구도 있습니다. 그 역시 투톤 컬러 시트 너무 예쁘고 촉감도 좋고 머리 공간에 여유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썬루프가 약간, 이거는 좀 구형 방식이거든요. 요즘 전기차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이 1열만 밝혀주는 썬루프란 말이에요. 이 글라스 루프로 통으로 이제 끝까지 넣었으면 개방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이건 좀 옵션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엉덩이 받치 움직이진 않거든요. 엉덩이 받치 움직이진 않는데 시트 리클라이닝 수준이, 이거 뭐 말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레버를 당겨서 미는 건데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가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일반적인 자동차가 한 이 정도 리클라이닝이 되는 게 전부인데, 이 차는 간다! 이게 여기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누워요. 거의 이렇게 눕는 정도. 이 정도 차이를 줄 정도로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대신 트렁크 공간이 무지하게 협소해지겠죠. 이거 몰랐는데 뒤에서 보니까 이 헤드레스 메쉬 타입입니다. 요즘 사무용 의자 같은 경우가 거의 전부 메쉬 타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메쉬 타입이 거의 대세인데 지금 쿠션이 안에 있긴 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쿠션이 있어요. 가운데 부분에 쿠션이 있고, 이 양쪽은 공기가 잘 통하게 메쉬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어쨌든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가방 걸 수도 있고 옷을 걸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꽤 괜찮은 디자인의 시트입니다. 자, 트렁크가 소박합니다. 트렁크가 있긴 있는데 꽤나 소박한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 마감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해놨네. 천장 마감들, 이런 보닛 안쪽 마감들은 너무 잘 해놨네. 그러니까 EV3가 마감이나 소재 이런 부분, 사실 이 전기차 주행거리, 가격 이런 부분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이런 특징들, 꼼꼼하게 만든 장점들, 이런 것들이 좀 가려지는 것 같은데 마감, 소재, 조립 품질 이런 거 엄청나게 좋아했어요.